그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비주류셨잖아요. 지지를 강력하게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 아무리 지지하지만 이건 고치셔야 한다. 사랑합니다. 내가 공격해서 겁나 똑똑하네, 나쁜 놈이지, 이게 토론의 누구 본질이 얘기하시는 아니거든요. 누구 네, 얘기하시는 다 거죠? 연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숟가락 젓가락 뜨는 토론 이런 거보다 상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죽겠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죠? 네, 잠잘 시간 줄여서 성남시장으로서 8년 만에 6,600억 빚 다 갚고 경기도지사를 시켜놨더니 전국 만족도 1등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당대표 이름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의 말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원님은 정치 입문을 언제 하셨어요? 2010년도에 첫 2010년도에. 수원시장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게 첫 참여였고요. 직업적 정치인으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2018년도에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관한 갈등, 혐오, 분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로 휴가를 쓰시는 분이 휴가 대체자를 직접 구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언제 만나셨나요? 2018년도 초반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시절이었고, 아. 저는 경기도의원 예비 후보 시절. 그래서 저도 경선을 했고, 이재명 그때 당시에 예비 후보님도 경선을 했는데,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도지사 후보에 도전을 했던, 성남시에서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했었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같은 예비 후보님이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지지자로서 저는 대열에 합류를 했었었고. 오, 그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비주류셨잖아요. 지지를 강력하게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정치를 했던 철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기초단체장이 제대로 한번 성과를 내본 입증된 사람이 광역단체장도 맡아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기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시장이 소통령, 도지사가 중통령, 지금이 대통령. 비주류였지만 청년 배당 최초로 했고요. 성남시 빚 다 갚았고요. 주빌리은행부터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들 많이 하면서 많이 각광을 받던 때였고. 근데 저도 지지를 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해외 압박을 받았겠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손잡으면서, 네. 우리가 믿을 건 기득권이나 어떤 주류 세력이 아니다. 오로지 당원과 시민만 믿으시면 되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성과와 업적을 내면 되고, 우리 그렇게 믿고 힘냅시다. 도지사 후보 돼서 도의원 후보 돼서 만납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었어요. 먼저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네. 또 스피치를 배우고 싶다. 스피치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정치에서 가장 본질은 글쓰기와 말하기라고, 특히 스피치는 되게 중요해요.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랑 대표님의 방송이나 토론이나 스피치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건 진심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정치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살게 하고, 이걸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렵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교육을 또 이렇게 맡아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정치인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설하거나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내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교육 못 받으면 네. 안 됩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부분이, 황대 의원님은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고 진심을 볼 수 있는 분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아마 그때 그렇게 보셨던 것 같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교육을 배우시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너무 귀한 인재다. 아닙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팬이 됐고요. 이제 스피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 아무리 지지하지만 이건 고치셔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보는 그 통찰력과 사고력의 해안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때는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차갑다, 네. 냉정하다, 이런 건데요. 맞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사석에서 특정 언론의 악마와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모든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서 음. 그러니까 그럴 때 나오는 일종의 어떤 결연한 의지들이 차갑게 느껴진 거고 사석에서는 진짜 그냥 영락 없는 이렇게 농담 좋아하시고 이웃집 아저씨. 네, 이웃집 아저씨 같이 이렇게 포근한 분이세요. 네 맞아요. 오 잘하셨어요. 네.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맞아요. 스포츠 뉴딜 정책 네. 도의원 때 제안을 했던 정책이 있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났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정책 중에 가장 괜찮은 정책이다. 가성비 대비. 바로 이건 공론화해서 추진해보도록 하죠.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사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도의원하고 도지사였을 때에도 굉장히 시스템화 프로세서가 잘 돼 있었어요. 이재명의 장점은 레드팀을 꾸립니다. 네, 토론을 레드팀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너무 좌로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용주의 우선. 그리고 그렇게 아까 단점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사선을 넘어왔잖아요. 테러도 당해보시고 사법부의 폭주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이 끊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어오면서 느꼈던 그런 결연함이나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조금은 차갑게, 무겁게,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조금은 제가 우려됐던 부분이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때 푸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선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냉정한 게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또 지지자분들은 또 그래서 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다. 황대 의원님이 스피치 하셨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는 이제 급식복을 입고 네. 실제로 토론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집행부에 꼭 이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바람에 담아서 오늘 이 지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장감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사님들의 옷을 입고 지지를 했었어요. 그것만큼 그분들의 애안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님도 거의 같습니다. 황대 의원님은 38살이랑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 네. 내에서도. 이건 분명히 황대 의원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그걸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팁은 박사랑 대표님께 같이 네.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오글거리지만 여러분 정치인이 하고 싶으시거나 정치를 하고 싶은 우리 청년 정치인분들 혹은 지지자분들 혹은 정치 안 하셔도 발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분들 제가 실제로 받아봤거든요. 한 10강 정도까지 받으시면 분명히 네. 누가 봐도 설득력 있게 말 멋지게 잘한다. 아래 계좌번호 네, 아래 이체하시고. 계좌번호. 그때가 네. 대변인 할 때 교육받은 거예요. 수석 대변인.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거였냐면 그냥 날만 섰어요. 공방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 후보처럼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공격하고 방어해내고 상대방의 진영에 아픈 말을 던지고 박사랑 대표님한테 배우고 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진심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와.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또 하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좀 강박적으로 하냐고. 아. 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네.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요. 가장 핵심은 제 의견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걸 많이 봐요. 토론이라는 게 합의를 보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전 이 삭감에 대한 명분을 동의할 수 없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내가 공격해서 겁나 똑똑하네. 너 봐, 얘 아주 꼼짝 못 살게 나쁜 놈이지. 이게 토론의 누구 본질이 얘기하시는 아니거든요. 거예요? 누구 네, 얘기하시는 다 거죠? 연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숟가락 젓가락 뜨는 토론 이런 거보다 이견이는 상대방도 감동시킬 줄 아는 그게 뭐냐면 와, 노무현 대통령님 토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대선 주자 토론이거든요. 제가 황대 의원님을 곁에서 보면서 저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많이 관찰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언제나 웃으시는 거. 아.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도착을 했거나 이제 만날 때 막 뛰어오시면서 활짝 맞이해 주시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성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피치적으로. 사람들이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데 보통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황대 의원님은 막 뛰어와서 활짝 웃으면서 또 네. 칭찬도 해주시고 상대를 높여주시잖아요. 이 순간과 이 현실에 행복하자라는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신 권한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것도
되게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토론 정말 제가 이준수 후보만큼 많이 했거든요. 네. 당대당 토론합니다. 지금 다 연락하면서 살지. 아, 네,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좁혀나가는 게 우리가 정치가 있는 기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무슨 중도층을 표심을 잡내만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정치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으로 갈라치고 진영으로 갈라치고 성별로 갈라치고 좀 이런 거 끝내자. 끝내자 진짜 2월 3일 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분들한테. 에이 저렇게 인사하는 거 가식이다 하는데 그 인사 받아보면 기분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인사 한번 교육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방법은 따로 없고요. 한 번이 되게 망설여지고 그 첫 번째 순간 그러니까 새로운 문을 여는 것처럼 그냥 어떤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시면 먼저 내가 웃을 수 있는 데까지 웃으면서 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어렵지 맞아요. 한두 번째를 계속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여기 보시는 시청자 한 분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요.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선 때나 이럴 때 길거리에서 춤을 추냐. 진짜 흥이 나서 치시는 흥부자가 꽤 많아요. 이게 억지로 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흥이 많은 민족, 아침 유세하는데 네. 사거리인데요. 양쪽에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오셨어요. 선거성이 똑같으니까 서로 그거에 맞춰서 춤춰요. 그냥 하는 거 선거가 원래 축제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선거는 축제의 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제가 춤을 막 따라해서 성적 거의 지금 벌써 약간 그- 살짝 그 박자가 안 맞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죠. 그렇게 춤을 추는 네. 것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 뭐 춤추는 것도 싫고 다 싫어하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 이꼴 혐오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치는 혐오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도 자서전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혐오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정치 혐오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신뢰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치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견제를 해야 되고 그게 아마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 동력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결과를 꼭 보장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것처럼.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사용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요. 시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은 시민은 갖게 돼요. 정치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배분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으면, 견제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정치가 시민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면 본인들 이해관계 속으로 배분을 하죠. 예산을 정의롭게 배분하고 집행만 해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수많은 과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외교위기, 또 저출산 초고령화,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인가, 자영업자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거 어차피 해결하려면 정치가 해야 됩니다. 한배 의원님 어떻게 자랐는지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네. 그 말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놀랍게도 폭삭 소가수다의 성장 환경과 똑같습니다. 풍족하거나 풍요롭진 않았지만 정말 과할 만큼 온 마을 사람들, 시민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결심도 내가 받은 이 관심과 사랑을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나눠주고 싶다. 같이 함께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연대라는 게 있고 이 사회에 사회적 신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부모님은 늘 풍족하진 않았지만 역광장에서 포장마차도 하셨었어요. 늘 그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 제가 첫 정치 시작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덕택에 여기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를 믿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한테는 한 표 줘도 안 아깝겠다. 이런 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멋진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